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3달 된 아기가 가족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족의 책임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수민 씨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미소를 주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시아버지의 무리한 빚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흔들렸고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시아버지 이 씨는 수년간 사업 실패와 부주의한 투자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그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고 생활비는 끊겼습니다. 어린아이의 분유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수민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낮엔 청소일, 밤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잠잘 틈조차 없이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눈가에 미소를 띠던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바로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했고 손에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통은 잠시일 뿐 가족이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멈추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3달 된 소녀가 가족의 가장으로 불리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 여성의 희생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수민 씨의 가족은 한때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시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녀의 웃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독촉장,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대문 앞에 붙은 경고문까지 이수민 씨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안은 채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점점 침묵해갔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버지의 빚이라는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결국 이수민 씨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3곳의 직장을 오가며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손끝은 갈라졌으며 잠은 사치가 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저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사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채무는 늘어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녀가 울어도 웃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족 사진 속의 미소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 우울증이 원인이라 했습니다. 이수민 씨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고 새벽엔 청소 도구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버텨야지. 나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 버팀의 끝에는 점점 깊어지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이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조차 이제는 지켜줄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수민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무게는 세상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고 집 앞에는 협박성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불안에 떨었고 이수민 씨는 그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병세가 나빠져 병원비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집안의 재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 독촉은 전화뿐 아니라 찾아오는 방문으로 바뀌었고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이수민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결국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수민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힘도 없어요. 그냥 버텨볼게요. 그 말에는 포기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민 씨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 청소 도구를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울지 않게 하기 위해.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미소 뒤에는 피로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래,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마음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빚은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소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가족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할게요. 대신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세요. 그 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수민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모든 빚과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은행과 채권자들을 직접 찾아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수십만 원씩 꾸준히 상환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만두라. 그러나 이수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내가 해야 해요. 그 말에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몸무게는 줄고 손목엔 붕대가 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며 버텼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세탁기를 돌리고 새벽에 청소를 마치고 나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모든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해준 건 단 하나,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한편 시아버지 이 씨는 점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희생을 보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가족 앞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다. 내 인생도 너희 인생도. 그 말에 이수민 씨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아버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그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채무는 여전히 남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의 사연을 가족의 비극으로 다루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 속에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의 3번째 달이 되던 날, 이수민 씨는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에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곧 일어날 거야. 그 한마디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현대판 어머니의 상징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우리 사회가 만든 또 다른 희생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용식 씨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오며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수민 씨가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제정신이냐? 이 인간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병실벽을 흔들 만큼 절절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자 아내의 희생을 막지 못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뒀을까? 그 말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가족을 망쳤다. 내 욕심이, 내 어리석음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수민 씨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에서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우리 다시 함께 있어야 해요. 그 말은 가족 모두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며칠 후 이수민 씨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이용식 씨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킬게요. 더 이상 아버지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그 말에는 오랜 분노 대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용서받는 것 같구나. 이 사건은 그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에는 이수민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이용식 씨의 눈물은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를 지켜내자. 이수민 씨의 가족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무리한 채무, 세례 간의 책임 전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이 가족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며 분노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누군가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수민 씨의 희생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가정의 현실이 녹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책임 분담과 채무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개인의 무리한 선택이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변화입니다. 가족이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용기라는 사실. 이수민 씨의 삶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들의 진심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그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세대를 넘어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희생은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답은 아마도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있는 이수민 씨 같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사랑만은 여전히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